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여기 안방 도어를 한번 재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도면상에서는 이제 D4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네, D4라고 나와 있고요. 그럼 이것을 저희가 이제 여기서 잰다고 하면 D4를 재는데 필요한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그 다음에 옆벽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부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이 두 가지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 도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하부에서 띄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창문 할 때 이제 그게 어떤 예인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제가 한번 이걸 재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도어의 사이즈와 두 번째는 문틀의 사이즈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셀프로 만약에 할 때 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도어 틀까지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도어 틀까지 재시면 되고요. 도어만 교체하겠다고 하면 도어 사이즈만 재시면 됩니다. 역시나 그냥 이렇게 가로, 세로로 재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은 도어가 이게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어요. 간혹. 한번 이거 재보겠습니다. 여기 상부 같은 경우는 935, 중간 사이즈 935, 하부 사이즈 935. 이거 동일합니다. 그럼 935에 2028. 저쪽 끝에 다시 해볼게요. 예, 2028.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도면에 가로가 아까 몇이었죠? 925에 2028. 2028.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도어가 열리는 방향의 안쪽을 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도면상에서는 이 도어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경이 되는데, 실은 이 사이즈나 아니면 이 사이즈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도어의 위치를, 도어를 도면상에 표기를 할 때 이 도어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도어를 그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를 나중에 캐드로 그릴 때는 정확하게 벽에서 몇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들어와 보시면 이쪽 안쪽 벽을 참고할 것 같은데요. 뭐 보시다시피 안쪽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옆에 사이즈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어 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게 도어 끝에 틀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재는데 좋습니다.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도배지가 태워져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실측하기 위해서 좀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도어 틀이 여긴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실은 이제 가장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도어틀 사이즈를 재고요. 28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고 추가적으로 28을 더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제일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여기를 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어차피 도배를 새로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벽지를 잘라내서 정확하게 이 도어 끝부분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정확히 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러면 하부 사이즈가 왜 필요한지, 이제 도어 사이즈를 떠나서 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도면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룸 1에 여기 W3라고 되어 있는 현재 보여지시는 이 창을 제가 재보겠습니다. 자, 가로 사이즈는 이제 왼쪽 벽에서 오른쪽까지 2400, 그 다음에 높이는 1795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 창호 같은 경우는 현재 창호 사이즈만 봤을 때는 2400에 1795, 이게 이제 정 사이즈고요. 역시나 이제 이 사이즈는 그냥 이 창호의 사이즈고요. 이제 이게 왼쪽 벽에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그 다음에 하부에서 얼마큼 올라오는지,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이제 그리다 보면은, 실제 이제 저 평면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2D예요. 3D가 아니고 2D 상황에서 도면을 그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그릴 때는 3D까지 그리거든요. 그럼 3D까지 그릴 때는 실제 입체적으로 이 창호가
뭐 바닥이 붙었는지 오른쪽 벽에서 몇 떨어졌는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왼쪽 벽에서는 지금 보니까 445가 떨어졌고요. 하부에서는 53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즈를 일단 평면도에 기입을 해두면 평면도 작업을 할 때는 간단하게 이제 가구 배치 같은 것을 빠르게 할 때는 이제 평면도 CAD로 작업하는 것이 좋고요. 최종적인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3D로 해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입체적으로 그릴 때는 이제 이런 사이즈를 다 그때 가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재 개구부 사이즈를 실측하는 걸 알려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도어, 그 다음에 창호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더 알려드리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경우에 따라 좀 적은데요.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도어 같은 경우도 원래 실측할 때는 이렇게 한 방면만 재지는 않고요. 아까 조금 전에 보면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상, 중, 하를 잽니다. 그 이유는 이 도어 같은 경우는 현재 이건 이제 그 멤브레인 도어라는 게 도어인데요. 예전 집들 같은 경우는 나무 문을 한 30년씩 사용한 분들은요 시간에 의해서 도어가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도어 사이즈가 다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상, 중, 하 사이즈를 재서 가장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1000이 나왔는데 여기 1000, 만약에 1005, 1008 예를 들어 이런 사이즈가 나왔다고 하면 가장 작은 사이즈를 중심으로 해서 도어 발주를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어서 이제 팁을 설명드리면 도어 발주를 하는 경우가 실제 고객님들이 직접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 영상은 셀프로 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만약에 도어가 이제 사이즈가 1000이에요. 그럼 1000이라는 도어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 시킨다고 가정을 할 때는 실제로는 995 정도로 시킵니다. 이유는 얘를 철거하고 나면 이쪽 벽면과 이제 이쪽 벽면이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어를 그대로 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공치수라고 하는 한 5mm 정도를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5mm만 빼는 경우도 있고 왼쪽 5mm, 오른쪽 5mm 둘 다 5mm씩 해서 10mm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990짜리의 가로 사이즈의 도어와 이제 세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왼쪽 끝은 지금 한 2068 정도 나오고요. 중간은 2063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맨 끝에는 2068 나오네요. 네, 이런 경우는 그럼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도어를 발주를 넣는 거는 이제 원래 사이즈는 지금 몇이죠? 1000 가로가 1000에 높이가 몇이었죠? 2063입니다. 높이요, 높이. 2063. 2063. 이게 원래 정 사이즈고요. 이걸 이제 실제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제 이제 발주, 이제 주문한다고 하는 거죠. 발주를 할 때는 990.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도어가 있다면 이쪽에서 5mm, 이쪽에서 5mm를 줄인 이제 900 이 사이즈가 990짜리를 발주를 넣고 실제 이제 이 높이도 동일합니다. 현재 2063이라고 하면은 3mm 빼고 이 높이가 위아래로도 딱 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5mm를 더 빼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5mm를 더 빼주면 2055. 그래서 2055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사이즈가 990에 2055의 도어를 발주를 넣는 겁니다. 이건 추후에 저희가 도어 발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복잡해요. 도어가 실은 이제 고객들이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실은 이 도어를 갖다가 새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재를 본인들이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시켜갖고 도어를 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셀프라는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체험만 한 거지 돈을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런 잠금 장치의 형태라던가 이 도어에 어떤 이제 간지 같은 걸 어떤 거 넣을 것인지 혹은 뭐 이제 여기에 창문을 넣을 것인지 그 다음에 도어의 종류가 또 이런 멤브레인 도어, ABS 도어 그 다음에
일반 원목 도어 등 도어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도어 중에 어떤 걸 활용할 것인지, 시트지 마감할 건지 페인트 마감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도 한 30-40분 이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실측이니까 이렇게 약간 도어 실측하는 방법에 대한 맛배기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